연말에 이렇게 바쁘실 텐데 또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라도 가지고 가셔야지. 하나라도. 다 잤어 이제. 첫 시간이 가장 힘들죠. 야간에 공부하신 분들이 특히 겨울에. 자, 이제 법률행위 무효하고 취소 파트 나오는데 여기서 한 두 문제가 나와요. 보통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무효에서만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앞쪽에서 배운 걸 기초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 얘기를 제가 조금 좀 시간 걸려가지고 뭐 틀을 잡고 또 체계를 이렇게 잡아둔 이유가 그 구조 속에서 들어오라는 얘기죠. 기억나시나요? 앞쪽에 틀 어떤 순서를 공부했는지. 자, 무효하고 취소가 뭔지는 다 앞쪽에서 다 얘기했죠. 자, 무효 그러면은 어차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누가 무효라고 주장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무효는 그런 얘기고, 취소는 원래 법률행위가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는 뭐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지만 일단 그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 것을 누군가 일방적으로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무효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취소권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의 잡으셨고, 그러면 문제는 뭐 적용 사례 그랬는데 사유죠. 사유. 우리가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를 우리가 쭉 배우셨다고. 그럼 그게 법률행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순서들에서 공부하면서 그걸 다 배우시고 왔어요. 당사자는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사자 파트에서는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 했으면 뭐가 되고요? 무효. 제한능력자, 행위능력자가 아닌 사람이 법률행위 했으면 이건 뭐가 되고요? 취소. 그래서 지금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를 지금 비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파트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갖추지 못했을 때 확정할 수 없고 불가능인데 원시적 불능인 경우,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는데 강행 규정에 위반했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적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된다. 여기 취소 사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와서 비, 통, 착, 사, 강 배우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딴 거 복습하신 게 아니라, 복습은 하시나요? 솔직히 택도 없는 얘기죠. 예. 자꾸 이제 그걸 구조를 잡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공부하시면서 어디쯤 가는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비통착사강 중에서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게 있고 하자가 있는 게 있는데 불일치가 비통착이죠. 예, 그 중에 비진입 표시는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그대로 무효가 되죠. 이건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착사강, 차고 사기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 배우신 얘기야. 예. 자, 그래서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를 다 우리가 지금 쪼으면서 다 배우셨다고. 그걸 지금 다시 이제 몰아서 지금 본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제가 그 무효나 취소에서 강조해드렸던 게 있어요. 제3자와 관련해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거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버리고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실 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시라고 그랬나요? 대항할 수 없는 걸 정리하시라고 그랬나요? 없는 거. 없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 의사표시에서 나온 거. 의사표시. 그럼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구별 못 하시면 항상 가가지고 맨 헷갈리고, 또 강사들도 그렇게 구별을 하게끔 만들어둬야지. 하나하나 강의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걸 저희가 20년 강의하면서 느낀다니까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 믿으면 안 돼. 앞에서 알았다 그러지만 시험 공부하면 이제 시험 보시면 다 틀리고 나와. 그 가장 기본적인 게 구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하도 배운 게 양이 많으니까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헷갈려 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여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순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있는 쪽을 좀 조심하자. 의사표시에서 나온 무효 취소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다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취소도 마찬가지죠.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니까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의사표시와 관련된 착사강이 되겠죠. 이런 얘기를 이제 밑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는 사실은 앞쪽에 있는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밑에 이제 이론을 가면서 들어가 봅시다. 자, 무효를 이제 나눈단 말이죠. 무효도 절대적 무효라는 게 있고 상대적 무효라는 게 있는데 다 나눴어요. 절대적 무효는 절대적이라는 얘기니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든 다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 제3자든 뭐든.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가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 무효는 무효지만 제3자가 선의일 때는 대항 못하고 악일 때는 대항할 수 있고, 그럼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대항할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지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상대적이라고 그래요. 상대적이라고. 그럼 상대적 무효는 얘들이죠. 얘네들. 그러니까 별도로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쪽에서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관계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그러는데 의사문 여자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 강행 목표 위반 반사의 질상이 불공정 법률행위 위에 있는 것 중에 1번부터 6번까지고,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지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무효를 말하는데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다 한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한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전부 무효하고 일부 무효는 뭐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3번 보니까 무효를 또 무슨 무효하고요? 확정적 무효하고 그 다음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로 나눠지죠. 아까 무건들이 행위하면서 얼추 얘기했어요. 자, 확정적 무효라는 것은 이미 무효로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유효가 될 여지는 없어요. 근데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지금은 뭐지만 무효지만 나중에 뭔가를 갖춰주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개 다 무효지만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인 게 확정적 무효가 원칙일까요? 유동적 무효가 원칙일까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셨던 그 박스 안에서 보셨던 자 1번부터 9번까지는 다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이냐 유동적이냐 그럴 때는 다 확정적 무효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는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러니까 나누는 기준을 잘 잡으셔야죠.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는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딱 나눈 거고, 확정적 무효냐 유동적 무효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효로 이미 확정이 됐냐 아니면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가 될 여지가 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무효로 이미 확정이 돼버린 거지. 이건 유효가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무효는 다 기본적으로 확정적 무효고, 바로 좀 전에 배우셨던 무건대리 행위 무효지만 본인이 뭘 하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이게 원칙이니까 원칙적인 것은 뭐 별도로 나올 필요가 없죠. 이게 나와요. 올해도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유동적 무효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신 것 중에서는 무건대리 행위가 있지만 그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고, 왜? 어차피 그건 대리 무건대리하고 같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유동적 무효로 가지고 문제 내는 것은 요거 토지거래 허구역내 허가 없이 매매 계약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 중개사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배우시죠? 그래, 이런 게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우신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판례가 밑에 이제 판례 보기 보시면 엄청난 판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판례를 잘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정리하셔야지 이거 막 뒤죽박죽해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럼 논리적인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어렵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토지거래가구역에 이제 여러분 2차 과목에서 이제 배우실 텐데, 국가에서는 자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들어본 바가 있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그 지역은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제 투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가격 상승이 예상돼 가지고 토지거래 할 때는 미리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니까 계약할 때 관청이 개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투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계약할 때 관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라는 거죠. 이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갑이 자기 땅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팔라고 그래.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래. 그러고.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그냥 지들이 알아서 가격을 얼마로 하든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다면 관청으로부터 미리 뭘 받고요?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적인 계약을 하는데 자꾸 관청에서 허가를 이제 받으라는 얘기는 들여다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계약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특히 여러분들이 약간 말 그대로 투기의 어떤 그런 계약을 하려고 그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투기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당연히. 그건 제가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 거지만, 아니 부동산이든 뭐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지 않나요? 예. 주식도 그렇고 다 그런다고.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고, 투기라고 그러고, 주식은 투자 잘한다고 그래.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부동산도 당연히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좋지. 그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의식주와 관련 있는 사람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하게 되면은 국민 경제나 개인의 어떤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또 어쨌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돈 좀 만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의 그런 어떤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래.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싫어. 어차피 그것은 양 당사자가 허가 신청했을 때나 그 관청에서 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 들어가는 거니까, 매매 계약하면서 허가 신청 안 들어가면 자, 관청에서 허가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뭘 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그냥 매매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뭐냐 하겠는데, 자, 법에서는 국가에서는 허가구역인데 허가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 매매 계약은 뭘로 보냐면 무효로 봐요. 이거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강행법규로 봐서. 근데 완전히 무효로 보는 건 아니고, 일단은 무효지만 나중에라도 뭘 받으면, 허가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러면 뭘로 바뀔 수가 있다? 유효로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럼 아직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했으니까 무효는 무효지만 무효로 확정됐나요? 유동적인가요? 유동적이죠. 그래서 이걸 자주 낸다고요. 유동적 무효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가지고 내요. 그럼 제가 이제 판례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어찌됐든 아직은 허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뭔가요? 무효죠. 그러면 이런 지문이 나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없냐. 누군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자,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내공이 좀 쌓이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무효 이렇게 하면 그냥 글로 읽지 마시라니까. 의미를 잡아야 되죠. 자, 계약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밖에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계약 됐으면 그걸로 그대로 여러분은 유효로 들어간다니까. 계약은 체결했지만은 그 계약이 지금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라고 다 적어놓고 있잖아. 그럼 무효의 뜻이 뭐예요? 무효의 뜻이 잘 안 나오죠.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럼 법률 효과는 뭐? 권리 변동, 권리 의무 변동, 권리나 의무가 발생됐다 안 됐다? 안 됐어. 그럼 채권 채무도 있을 이유가
없죠. 있지도 않은 채무를 이행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 채무가 있어야 채무를 이행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지금 이 매매계약에서는 채무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아니, 채권 채무도 없는데 채무 불이행이라는 얘기는 더더욱 있지도 않지.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난 계약 해제라든지 이런 얘기는 성립 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니까. 이쪽은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선 뽑아내셔야 된다니까. 그럼 자, 이렇게 들어요. 자, 이 매매계약 하면서 어쨌든 지들끼리 매매계약 했으니까 중도금을 12월 20일 날, 이제 11월 20일 날 계약을 하고 12월 20일 날 을안내가 중도금 주기로 약정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 12월 20일 됐는데 을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요 판 사람은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니까 12월 20일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갑이 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또.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없다라고 해야지. 바로 대금 지급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이 사람은 준다고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줄 채무가 발생되지 않았다니까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약했으니까 대금 줘야지, 이렇게 연결하고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써놓고서도 그러니까 사고를 바꾸시면 돼. 이게 그러면 아주 쉬워져요. 그 사고는 결국은 우리가 맨 앞쪽에서 보셨던 법률행위는 성립한 거하고 그 다음에 유효 무효는 같은 단계다, 다른 단계다? 다른 단계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유효가 돼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는 거지. 근데 지금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매매 계약은 했지만 무효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금 달라는 권리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해 달라는 권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게 무효라니까. 그 무효의 뜻을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어쨌든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무효니까.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과 관련된 각종 효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거 하나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뭐 피보정,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해서 얘는 어쨌든 저 토지를 샀나요 안 샀나요? 샀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샀단 말이에요. 무효일 뿐이지 계약은 했다니까, 성립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걸 구별하시라니까. 그게 법적인 사고라니까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밖에 생각만 해가지고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저 토지가 필요해서 샀을까요? 또 쓸데없어서 샀을까요? 필요. 근데 아직은 소유권 이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럼 얘가 아직은 얘 거니까 이거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이 토지를 자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의 게 나와요. 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렇죠. 권리가 있어야 뭘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도 되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산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근데 이건 이거대로 그냥 무효라고, 유동적 무효라고 해놓고서는 판례, 제가 밑에 있는 판례를 또 보지 않는 게 좀 막 섞어놓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나눠서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 무효일 때하고 뭐 그다음에 협력의 뭐 이런 걸 실어 들어보는데 그냥 큰 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권리 의무도 있을 이유가 없고, 만일에 지들끼리 을한테 등기까지 해줘 버렸다. 자, 요 등기가 그러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 그럼요.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 자체는 무효고요. 근데 국가에서는 무효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은 어쨌든 매매 계약은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뭘 받으라고, 허가를 받으라고 양쪽을 푸시를 한다고요. 그러면 허가 받으려면은 얘네들이 허가 신청 들어가야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겠죠.
그러면 허가 신청, 그래서 2차 과목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허가 신청은 쌍방이 같이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신청할 수가 없어요. 매매 계약했으면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신청해야 돼. 그럼 한쪽에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은 허가를 받으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강제로 허가를 받게끔 얘하고 얘한테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를 해준다고요. 이걸 협력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야 니네들 토지거래구역에서 매매계약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 해서 일단은 무효지만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빨리 허가받아서 유효로 만들어가지고 빨리 대금 주고 소유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좀 내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푸시를 한다고, 그렇게 몰아간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양 당사자는 허가 신청에 협력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한다고. 이제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으면 다른 쪽에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항상 권리 반대는 의무라고 그랬으니까. 대법원에서는 협력 의무가 있다 그러지만 협력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을은 갑한테 빨리 허가 신청하러 가자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길 거죠. 그럼 갑도 을한테 야 빨리 그럼 허가 신청하러 가자, 권리가 생긴다고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원리만 쭉 가시라고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쪽은 그런 식으로 판례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는 협력 의무하고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근데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무는 항상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 가진 사람이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당연히. 이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요. 이걸 그래서 소구라고 그래요. 소구. 소송으로 구한다 해서 소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요.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구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자, 의무 있긴 있죠. 그럼 이 의무가 계약에서 나온 의무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계약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지. 매매 계약으로부터 협력 의무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매매 계약으로부터는 대금 지급 의무하고 소유권 이전 의무가 나오는 거지. 협력 의무라는 것은 매매 계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매매 계약과는 별도로 국가에서 얘들 보고 뭘 받으라고, 허가를 받으라고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권리가 있으니까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매 계약에서 나오는 뭐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를 계약에서 나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해지 다 배우시지만. 근데 이건 의무지만 매매 계약으로부터 나온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상대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빨리 저 토지를 이전받아 가지고 저기다 뭐 건물 짓고 뭐 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가 허가 신청을 아예 안 해버리면 그게 늦어지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그거 있지. 어차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매매 계약에서 나온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이건 아예 계약으로부터 나온 채무 자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 이게 지금 제가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공부는 판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는 법적인 사고가 딱 갖춰지면 된다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단 매매 계약은 뭐다? 무효다. 그럼 무효와 관련된 것들 판례를 쭉 정리하시고, 하지만 매매 계약은 무효지만 법원에서 양 당사자한테 뭘 부과한다? 협력 의무. 그럼 협력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은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뭐도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이제 판례들이 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살짝 여러분들을 이제 무효란 거하고 협력 의무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지금 다 외우란 건 아니에요. 어려운 파트예요. 이게 이쪽이. 그래도 어쨌든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밑에 판례가 이제 쭉 나와요.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자, 의미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 자, 계속 무효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효 종류를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절대적 무효하고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그건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상대적 무효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거. 비통해. 잘 기억하시면 또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하고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를 지금 비교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효와 관련된 우리 법조문이 나오는데, 자, 일부 무효는 뭐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이 거의 안 돼요.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돼. 자, 우리나라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 무효로 보냐, 그 일부만 무효로 보냐, 그 문제죠. 법조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무효로 한다고요. 전부 무효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과를 샀는데 사과의 일부가 썩었더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우리 이 법대로 한다면 사과 전부를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썩은 걸로 본다고. 그 이유는 뭐 예외적인 도 있는데 맞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나오죠. 138조. 이건 더 안 나와요. 더 안 나오고 판례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리고 저희 교재에 이거 하나가 없는데 무효행위 전환과 관련된 판례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판례가.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 판례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양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가족법 얘기를 하고 우리 시험에 안 나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하나 딱 나오는 게 불공정 법률행위예요. 이거 써놨어야 돼. 우리 시험에는. 우리 불공정 법률행위 배우셨나요? 불공정 법률행위 배우셔서 안 배우셔서? 배우셨잖아. 어? 그 시골 할머니 얘기했잖아. 이게 또 알박기 예를 듣고. 그러니까 이쪽은 다 앞쪽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앞쪽이 돼야 이쪽 뒤쪽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는 한쪽에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가지고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것을 불공정 법률행위로 그러잖아. 이게 되죠? 네. 위에서 무효할 때도 우리가 했지 지금. 무효.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게 어지럽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뭐 처음부터 다 정리할 수는 없지.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 그러면 여기서 왜 무효가 된 거예요? 이 법률행위는 불공정하니까 무효가 된 거지.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꿀 수가 있을까? 공정하게 바꾸면 되지.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무효행위 뭐라고 그랬어요? 전환이라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두면 무효지만 이걸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유효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지. 가장 대표적인 게 불공정 법률행위는 전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예요. 전환할 수 있다니까. 불공정한 것을 공정으로 바꾸면 되지. 그거 하나 나오지 이쪽은 문제가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제가 불공정 법률행위 할머니 90세 되시는데 여기 10억짜리인데 뭐 외아들 하나가 사업해서 지금 망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급하게 내놨다고 좀 싸게 내놨지. 그럼 한 10억짜리를 한 8억, 9억에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쪽에서는 이런 사람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가지고 현저하게 10억짜리를 한 2억에 샀다. 이런 매매계약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런 걸 불공정 법률행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억짜리를 얼마에 매매계약한 게 2억에 매매계약한 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자, 이걸 불공정하다고 그런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 할머니는 이 부동산 팔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어차피 매매계약 했으니까 10억을 2억에 매매계약한 것을 10억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전환.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야지. 적용될 수 있다고요. 이거는 공정하게 바꾸면 되니까. 그걸 써놨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된다는 거 그거 하나 잡으시면 돼.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무효행위 추인. 그러니까 올해는 무효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까 유동적 무효에서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나오는 파트가 있다니까요. 일단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잘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좀 쩌리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문에 5개를 써야 되니까 끼어 들어가는 게 있다니까. 아까 일부 무효 그냥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되는 게 아니야. 무효행위 전환 그런 것들도 정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끼어 들어가. 다만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같이 이제 그런 지문이 나오고 이거 정답이 돼요. 이거는 무효 물어보면서 정답이 되고 아예 이걸 추인 오래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아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추인자는 제가 오늘 한 적이 있었죠. 아까 무건대리 행위를 본인이 뭐 한다? 추인한다. 그래요. 그럼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에 그냥 뭐 하는 거다? 인정하는 건데 여기서 틀을 잡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모든 무효행위 추인을 보지 마시고 모든 추인의 공통점을 보시자고요. 추인을 한다는 것은 이미 기존 그 전에 법률 행위를 했다는 얘기겠죠. 네. 이 법률 행위를 나중에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존의 법률 행위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그렇죠. 비정상일 때 추인 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왜 이걸 추인을 해? 정상이면 그대로 이유가 돼가지고 진행이 돼야죠. 요게 아까처럼 무건대리 행위에서 무효로서 있다가 추인을 한다든지 지금처럼 아예 그냥 무효니까 추인을 한다든지 좀 이따 보시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나와요. 그런 걸 제가 이제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어놨어요. 비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해놓고 그 비정상인 법률행위를 뭐 하겠다? 추인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추인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줘야 돼요. 일단 비정상이라는 사유 원인이 있을 텐데 자 비정상 원인이 있는 그대로 그 자체에서 추인하면 안 되고 추인을 하려면은 비정상 원인이 뭐가 돼야 된다? 소멸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추인하는 사람이 그 전에 법률행위가 뭐라는 것을 알고서 해야 되냐면 비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모든 추인은 효과가 인정되는 거예요. 올해 추인 문제 나오면서 이게 정답이었다고 옳은 거죠 해가지고 매번 뭐 강의할 때마다 어떤 추인이든 추인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이 두 가지는 갖춰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비정상 중에 뭘 얘기했어요? 무효. 그러면 뭐 원인이 소멸된 후에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 비정상이라고 그냥 읽으시면 안 되지. 어?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을 해야 되고 자 뭐임을 알고 무효임을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일에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야. 사기당했어. 그걸 나중에 추인을 하려고 그래. 그럼 그 추인 효과가 발생되려면 이제 뭐 원인이 소멸되고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뭐임을 알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면 알고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그런 구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 보시면 어지럽게 좀 써놨는데 자 여기 요건 중에 동그라미 1번 추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무효 사유가 뭐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거. 주로 제거라는 보다도 좀 전에 무효 사유가 뭐 돼야 된다? 소멸 또는 종료돼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이제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추인해야 된다고요.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항상 뭐자가 보이면 추인자가 보이면 항상 머릿속에는 두 가지 아 비정상 법률행위를 나중에 인정하는 거구나. 그러려면은 비정상 원인이 뭐 해야 돼요? 소멸 없어지고 난 다음에 추인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비정상임을 뭐하고 알고 그걸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면 비정상을 무효로 바꾸면 될 거고
취소면 취소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자, 두 가지 이제 체크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그러면 모든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느냐. 아까 무효가 종류가 굉장히 많았죠? 그 모든 무효를 추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는데 다 정리하셨는데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추인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것은 추인해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무효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할 수 없어요. 비진의 표시 무효 할 수 있어요. 상대적 무효가 된다고. 통정의 표시 무효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또 그 구별하셔야 돼. 그럼 구별하는데 저기서 외우고 저기서 외우고 저기서 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 외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구조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앞쪽에서는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 얘기했고, 그리고 추인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비교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앞쪽에서는 말 그대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가 나오면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풀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구조를 잡으시면 계속 연결해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뭐는 얘기 나오지? 여기죠. 자,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 행위나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자, 이것들은 추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다. 그럼 이것만 써주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럼 할 수 있는 거 뭐하고 뭐가 할 수 있다고요?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왜? 그게 시험에 또 나오니까. 그냥 추인 대상이 돼요. 요것들 가지고 이제 추인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다 앞쪽에서 쓴 것처럼 추인 여기도 그럼 당연히 단독행위겠죠. 법률행위겠죠. 그럼 뭘로도 할 수 있다? 무시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뭐 효과가 문제가 되는 거죠. 효과가. 자,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오는 건데, 효과를 가지고 주로 또 많이 문제를 내죠. 그러면 효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게요. 자, 그러면 모든 무효를 다 추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게 있고 추인할 수 없는 게 있다. 구별됐죠? 그럼 추인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이런 것들을 추인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원인이 뭐 된 후에, 소멸된 후에 무효라는 것을 뭐 하면서 알면서 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 갑이 을과 자기 빚쟁이들이 자기 부동산 아파트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요거 경매 안 당하려고 을하고 짜고 매매계약 한 척 짜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버렸다. 요걸 11월 1일 날 했다. 자, 이 매매계약 같은 것들을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고 그러죠. 자, 이 통정허위 표시인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왜 무효예요? 네가 무효라고 했으니까 무효지. 응? 자, 이 통정허위 표시는 어디에서 우리가 배우셨어요? 의사표시에서 배우셨잖아요. 의사표시가 문제가 돼서 무효라니까. 그럼 의사표시에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자,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그래서 무효라니까. 어? 그 무효 원인이 바로 의사와 표시. 요 사람 지금 이 매매계약 할 때 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없지. 매매 의사 없으면서 그냥 등기만 얘한테 넘기기 위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민 거고, 이 친구도 자, 요거 할 때 의사가 살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응? 근데 매매한 것처럼 꾸몄으니까 의사하고 표시가 안 맞으니까 이 매매는 무효로 본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럼 이 무효는 유동적이다, 확정적이다? 어? 어렵죠, 법이? 예.
자, 우리가 아까 무효 종류를 쭉 나누면서 지금 공부를 하셨잖아요. 예. 유동적 무효일까요? 확정적 무효일까요? 유동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최근에 들었던 것을 그냥 자동으로 입에서 나와요. 우리가 유동적 무효를 최근에 얘기했거든, 무효종료. 그죠? 그러니까 막 그게 나오는 거야. 제가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 중에 무효는 원칙이 확정적이라고 그랬나요? 유동적이라고 그랬나요? 확정적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배운 무효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확정적이라고 그랬지. 그래놓고 유동적 무효는 무건대리 행위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토지거래가 하면서 그걸 설명해 드렸다니까. 그럼 이것은 무건대리 행위로서 무효가 된 건가요? 아니잖아. 토지거래가 지역인데 허가 안 받아서 무효인가요? 아니지. 그냥 통정허위 표시해서 무효가 됐다니까. 확정적이지. 그런데 자 보세요. 이미 거기에 답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11월 1일에는 예나 의사는 매매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서 매매라는 계약을 가짜로 꾸몄으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은 얘가 이제 일이 해결되면 이게 무효니까 아무리 얘 명의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자, 이 등기도 무효니까 나중에 얘가 이 등기 말소하고 다시 돌려달라.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한 11월 1일 때 이렇게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12월 1일쯤 돼서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이 정말 필요하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 있지만 을 명의로 돼 있지만 저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지 아직은. 근데 12월 1일 날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이 필요하게 생겨가지고 이 부동산을 팔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생겼다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응? 그러면 얘는 그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어차피 11월 1일 날 친구한테 가짜인 걸 탄론하지 않도록 실제처럼 뭐 5억이면 5억 해가지고 판 것처럼 해가지고 등기 넘겨버렸잖아요. 사실은 이 친구도 이때는 살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문제가 돼서 그 매매가 무효였었는데 이제 12월 1일 날 얘가 실제로 돈이 필요해서 이제 실제로 팔 생각이 있었다니까.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그래서 팔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야, 너하고 지금 가짜지만 매매하고 네 명의로 등기했으니 그냥 네가 사라.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그럼 살게. 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얘도 그럼 12월 1일은 매매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11월 1일 날 한 이 매매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얘하고 얘는 12월 1일 날 양쪽에 매매 의사가 있었으니까 또 진짜 12월 1일 날 진짜 매매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실제로 이제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야 되는데 원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갑을이라면 굳이 또 12월 1일 날 똑같은 부동산에 똑같은 매도인 매수인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또 매매 계약서를 또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 그러니까 아예 야, 어차피 이제 그 부동산 네하고 내하고 실제 살 의사가 있는데 실제로 진짜 매매 계약을 해야 되지만 굳이 뭐 11월 1일 날 했는데 그 뭐하러 또 매매 계약을 하냐? 이거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그냥 그전 매매 계약을 뭐 하자? 추인하자. 이걸 무효행위에 뭐라고 한다고요? 추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렇다면 이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자, 이제 무효 원인이 소멸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자,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이유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기 때문에 무효였죠. 근데 이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일치됐고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걸 알면서 지금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추인의 효과가 발생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 추인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무효행위 추인했으면 11월 1일로 올라가서 이 계약이 유효로 바뀌느냐, 아니면 뭐한테 추인한 12월 1일에 매매 계약 한 것으로 봐주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답은 나왔어요. 이 무효는 유동적이다, 무효로 확정됐다. 확정. 그럼 이것은 유효로 바뀔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무효행위를 뭐 했다 하더라도, 추인했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올라가서 유효로 바뀌지는 않아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한 때? 추인한 때부터 원래는 진짜 뭘 했어야 되는데, 매매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매매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한 것으로 봐주겠다고, 법에서. 실제 법률행위 한 것으로 봐주겠다.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됐어요? 예. 그럼 결국은 다 빼면 뭐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매매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시험 문제 낼 게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자, 먼저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는 무효냐, 추인할 수 없는 무효냐를 물어보죠. 추인의 효력이 발생되려면은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돼. 무효 원인이 뭐 된 후, 소멸된 후에 해야 되고, 무효임을 알고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을 했다 해가지고 효과는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야. 뭐 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그냥 실제 법률행위 한 것으로 그때부터 효력을 인정해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보였던 무건대리 행위 무효 추인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아까 무건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계약 시에 소급해서, 그럼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가 발생되죠. 근데 여기는 소급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쪽을 자꾸 문제를 내고 지문을 깔아놓고 정답을 이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이제 지금이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시면 뭐는 소급한다고 그랬는데 뭐는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근데 원리를 보시게 되면, 자, 이건 이미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로 이미 뭐가 됐어요? 확정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니까. 바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올라가서 바뀔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근데 아까 무건대리 행위는 무효는 무효라고 그랬는데 무효로 확정됐다고 그랬나요? 유동적이었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럼 유동적이니까 이것을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계약 시에 올라간다고. 이거는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 그 원리를 그대로 돌아오시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토지거래 뭐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원리를 자꾸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면 이것도 무효라고 그랬죠. 자, 무효로 확정됐나요? 유동적인가요? 유동적이죠. 자, 유동적이었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이 무효는 유효로 바뀌겠죠. 그럼 허가 받은 때부터 계약시에 소급해서. 그렇지, 그 원리지. 계약시에 소급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이었는데 뭔가 갖춰졌으니까 유동적이 올라간다고. 근데 이미 뭐가 됐다면, 확정이 됐다면 그걸로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낱말풀이만 잘해도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그냥 그런 낱말풀이 하지 않고 이런 제가 지금 설명한 갑을병 가지고 외우려니까 앞으로 공부하면서 갑을병이 뭐 한두 사람이 나오면 한두 번 나올 줄 알아요?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공부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으실 때는 아는 것 같다니까. 근데 이게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별몇 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생각이 나겠냐고. 근데 이미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건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인데 그걸 추인했다? 그럼 유동적이었던 게 유효가 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유효가 될 수가 있지. 근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어떤 무효를 추인하는 거냐면, 무슨 무효를? 확정된 무효를 추인한 거예요. 확정된 무효를 추인했는데 처음으로 올라갈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잡혀온다고요. 자, 봅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럼 이 무효는 이미 무슨 무효를 얘기하는 거다? 확정적 무효. 왜? 어차피 비이진이 표시하고 무슨 통정의 표시만 추인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가 포인트죠. 뭐하는 시부터? 추인 시, 좀 추인한 때부터 새로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매매계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즉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밑에는 지금 안 보셔도 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자꾸 문제를 낸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무효에 대한 얘기를 쭉 보셨고, 좀 쉬었다가 이제 취소도 좀 보실 것만 좀 보시면서 들어갑시다. 좀 쉬도록 하세요.